이번 주제는 그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나라당 출신의 민주당 울산시당 당직자 C 이런 내용인데요. 이 검찰이 지금 이번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 검찰이 이 누군가 특정인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관련해서 집요하게 어떤 특정인을 숨기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막을 그 본질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한나라당 출신 민주당 울산시당 당직자 C. 그 검찰이 제가 최근에 공업탑 기획이 관련해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주요 멤버로 거론했던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 원장 C라는 사람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이 지금 공업탑 기획위 멤버를 송철호, 송병기를 시작으로 총 6명을 거론했는데 그 ABC라는 익명의 세 사람이 있습니다. CC는 가장 뒤에 놓여져 있는데 공소장을 보면 C라는 이니셜에 어울리지 않게 가장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소장을 C라고 해서 가장 뒤로 밀어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을 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게끔 만들고 싶다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겠죠. CC는 검찰이 주장하는 피의 사실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로 2번이나 재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미콘 관련으로 청와대에 진정을 했던 사람이고 또 검찰에 따르면 그 다음에 송철호 시장에게 황운하를 김기현 수사 청탁 목적으로 만나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조언한 인물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CC는 단순히 위원회에 참여만 했다는 A나 B씨보다 훨씬 중요하고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중요한 증인으로서 참고인 진술도 받은 게 분명한데 C라고 어떻게 보면 아무 역할이 없는 A, B보다도 뒤로 밀어놨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거고요. 즉 C를 덮어두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궁금해지는 건 뭡니까? C가 누구냐는 거죠. 그 C는 공소장에 명확한 직책명이 있어서 누군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알아보니 그 윤장우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윤장우라는 그 이름이 노출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려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한나라당에 공천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공천 과정에서 낙마한 오금석 씨가 당선되고 그 윤장우 씨는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4년에 양산시장에 재도전했는데 역시나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또 낙선을 하게 되죠. 그 후에 고향인 울산으로 돌아가서 그 17, 18년도에 지방선거에 관여를 한 건데 그 과정을 보면 송철호 당시 시장 후보의 선거를 돕던 사람이 18년 2월에 난데없이 그 자신이 민주당 소속으로 울산시 울주군수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1차 탈락을 해버리고 이후 행적이 정말 코미디인데요. 갑자기 지방선거 불과 며칠 전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의 김기현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민주당 공천 과정에 실망했고 송철호에게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껴져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공천관리심사위원회를 하고 있긴 한데 뭐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안 되지만 이건 있더라고요. 그 당적을 정말 많이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막 자유한국당을 갔다가 뭐 왔다가 또 나갔다가 막 또 막 신청하려고 했다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막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윤장우, 이 CC였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결국에 이 행태를 요약해보면 한나라당의 인물인 걸로 양산시장에 2차례나 도전했지만 떨어지고 울산에서 다시 출마할 생각으로 민주당에 입당해서 털을 닦아온 겁니다. 그리고 송철호 캠프에도 관여해서 자신의 어떤 몫을 기대했지만 울주군수 경선에서 택도 없이 떨어져 버리니까 앙심을 품은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후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니까 선거 직전에
적진에 투신하는 그런 행태까지 보인 거죠. 결국에 그 이 윤장우 씨의 증언이 바로 검찰이 송철호 시장을 피의자, 피고인으로 끌어들인 결정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검찰 주장을 보면 이 선거 전국 시작도 전인 2017년 9월에 새로 부임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송철호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을 때 송철호 변호사와 윤장우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검찰의 주장이요. 그래서 이 피고인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결국에 그 검찰의 상상력이 동원된 공소장의 다른 부분과는 달리 발언의 표현이 매우 구체적인 걸 보면 윤장우 자신이 검찰에 직접 진술한 내용으로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요약해보면 윤장우가 검찰에서 송철호가 김기현의 비위 자료를 황운하한테 전달했다는 주장을 늘어놓은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윤장우 씨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쭉 내용들을 보면 결국엔 이 민주당과 송철호 씨의 비협조에 불만을 품고 선거 직전에 적진에 그 김기현 캠프로 투신한 사람의 얘기고요. 과연 이런 사람의 얘기를 신뢰를 할 수 있냐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생겨나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윤장우의 진술이 이 모든 게 이제 그 검찰 공소장으로 이어지는 건데 결국에 그 본안 공판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깨져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그 유명한 인권 변호사이기도 한 송철호 시장이 진짜 무더기로 쏟아지는 언론의 공격 때문에 재판 전에는 입을 다물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거고 이게 뭐 반박 근거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쭉 요약을 해보면 결국엔 그 송철호 시장과 무관하게 송병기가 공업탑 로터리 오피스텔에 개인 사무실을 차렸던 건 사실일 수도 있고 그 오피스텔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2017년 가을 당시 송병기와 송철호가 선거 관련으로 엮였느냐 지금 그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바로 이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검찰 공소장에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검찰이 떠든다고 절대적 진리, 어떤 객관적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송병기가 실제로 송철호 선거 캠프에 참여하게 된 건 검찰 주장의 2017년이 아닌 그 실제 지방선거가 다가온 2018년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요약해서 또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